여성분들의 경우 폐경이 오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겪게 되죠. 이 과정에서 통증이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거나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자궁내막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닥터 S 시간에는 자궁내막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산부인과 경민선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그 30, 40대 여성들을 중심으로 또 자궁내막증이 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의 한 10에서 15%에서 발생하는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예. 호발 연령은 주로 30, 40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40대 환자는 51.4%, 30대 환자는 24.8%로 나타났고 20대 여성에서도 12.2%로 나타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듯 자궁내막증은 초경에서부터 폐경 때까지 모든 월경을 하는 여성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청소년기 여성에서 진단 복강경을 시행하였을 때 자궁내막증으로 진단된 경우가 62%에 달한다는 최근 보고 연구도 있었고요. 네. 저희 병원에서도 난소 혹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 10명 중 3, 4명 정도는 자궁내막증으로 최종 진단될 정도로 아주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네. 저는 이 병을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자라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왜 발병하는 건가요? 네, 자궁내막증의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월경 시에 월경혈이 난관을 통해서 역류해서 이 속에 포함되어 있던 자궁내막 조직이 복강 내로 이동해서 난소나 나팔관 아니면 주위 다른 여러 조직의 유착과 종결을 일으켜서 자궁내막증이 발생한다는 가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면역학적 이상이나 유전적 이상 이런 것들이 그 자궁내막증의 원인으로 나오는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 다른 장기에 자궁내막 조직이 유착되거나 상태가 악화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네, 주로 자궁내막 조직이 그 유착으로 인해서 주로 생성되는 것은 성교통이나 골반통 같은 이런 통증이고요. 그 이외에 나팔관이나 난소 등의 주위 유착을 일으키게 되면 나팔관의 운동성을 저해하고 수정 후에 수정란이 자궁 안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방해해서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자궁내막증이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곳이 바로 난소이기 때문에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난소에 생기는 물혹 있잖아요. 물혹도 자궁내막증이랑 좀 관련이 있나요? 네. 그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난소 물혹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기능성 혹이라서 생리를 두세 차례 하게 되면 저절로 없어져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궁내막증으로 생기는 난소에 생기는 혹을 일컫는 자궁내막종은 대부분 저절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보통의 그 심한 생리통을 겪는 여성분들은 이 자궁내막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던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그 자궁내막증이 이제 그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서 그 증상이 다양하고 오히려 증상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자궁내막증을 가지신 분들은 지속적인 골반통과 극심한 월경통, 또 성관계 시 통증을 호소하고 월경 중이나 직전에 배변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가임기 여성에서 대표적으로 불임 등의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월경통은 일반 생리통과 달리 월경 시작 전부터 월경 기간 내내 지속적인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자궁내막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그 골반 이외에 다양한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소화기계에 발생할 경우에 설사나 변비, 항문 출혈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흉부의 발생 시에 기흉이나 혈용 등의 증상이, 또 비뇨기 계통에 발생했을 때는 배뇨통이나 요통, 빈뇨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발생 부위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은 아주 다양하지만 그 공통적으로 생리 주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궁내막증은 치료를 해도 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치료가 도움이 되고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자궁내막증에는 보통 치료는 수술요법과 약물요법이 있는데요. 예. 그 자궁내막증이 월경 주기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그 증식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 치료를 위해서는 증식한 병적인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요법과 네. 그 월경을 멈추게 하는 약물요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 수술요법은 주로 복강경 등을 통해서 이 난소나 장기 등에 생긴 자궁내막증을 수술로 제거하는 치료인데요. 그렇지만 수술하고 나서도 그 월경통 같은 증상이 대부분 다 호전되는 건 아니고 재발이 워낙 흔해서 수술 후에 추가적으로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약물 치료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뭐 피임약이 이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약물 치료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약물 치료의 원리는 이제 에스트로겐의 합성을 억제해서 자궁 내막 조직의 위축을 유도해서 생리를 억제하는 방법이 그 원리입니다. 여기에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유사체와 그다음에 황체 호르몬 제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셨던 피임약 등이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로 많이 쓰는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유사체는 보통 치료 기간 동안 골반통이나 생리통 등의 그런 통증의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고 자궁내막증의 재발 늦추는 데 유효한 효과가 있어 널리 사용되는 주사제입니다. 두 번째로 황체 호르몬 제제가 있는데요. 황체 호르몬 제제는 자궁내막증을 위축시켜서 똑같이 골반통과 생리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예. 이것은 앞에 주사제와 달리 장기 사용 시에도 안전성이 입증되어서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구용 약제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피임약도 자궁내막증 환자에서 월경통이나 이제 월경통 완화나 생리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예. 이런 월경통의 완화와 생리혈을 감소시켜서 나팔관을 통해서 생리혈의 역류를 감소시켜서 자궁내막증이 재발되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피임약이 좀 재발을 막는 그런 네. 효과는 있겠지만 부작용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괜찮은 건가요? 네, 그 피임약의 부작용이 그 개인차에 따라 다르고 사소한 것부터 아주 심각한 것까지 많이 아주 다양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는 이제 그 부정출혈이 있고요. 그 이후에 체중 증가나 얼굴에 여드름, 또 고혈압이나 편두통, 심근경색이나 혈전증 등의 그런 알려져 있는 부작용들이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이런 부작용 없이 본인이 임신을 원할 때까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데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또 이런 부작용이 생겨도 다른 피임약으로 변경을 고려할 수 있고요. 예. 또 이제 혈전증이나 간질환, 고혈압 등의 이런 지병이 있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에서는 이제 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에 복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끝으로 이 자궁내막증 좀 우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예. 또 발생하게 되면 만성 골반 통증이나 불임 등의 아주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고 재발이 아주 높은 질환입니다. 또 난소에 이런 자궁내막 종이 생기게 되면 난소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이게 재발이 되게 되면 약물 치료를 해도 5년 이내에 대부분 40% 이상이 재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치료가 종료됐다고 해서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지 말고 수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아서 재발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빨리 발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증상이 다양하긴 하지만 어쨌든 생리 주기와 연관돼서 나타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산부인과 경민선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